담배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풀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담배는요, 자기 의지 아니면 못 끊습니다. 지금 아무리 기계가 좋다 해서도 무려 6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을 가진 담배. 담배로 인해 한 해 5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간접 흡연으로 폐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끊어야 할 담배. 오늘의 TV 닥터. 금연 보조제 올바른 사용법부터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금연 성공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마음에 있었지만 뭔가 쉽지 않으셨던 분들께 이번에는 끊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기욱 교수와 함께 금연 성공의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늘 강조하잖아요. 심지어 뭐 담배 갑에도 그림, 사진 다 나와 있고 이렇게 해롭다,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계속 한다는 말이죠. 끊지를 못한단 말이죠. 끊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사실은 뭐 의지가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문제만은 결코 아니고 이 담배 안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니코틴이라는 성분은 혈류를 따라서 뇌에 도달하는 데 단 7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7초 만에 뇌에 도달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코카인보다 더 빨리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마약보다 더 빨리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건데요. 도달을 해서 이제 그 수용체에 결합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되고요. 그 역할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수십 분만 지나면 농도가 떨어지면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담배를 찾게 되고 그래서 참 끊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우는 즉시 약간의 그 쾌감은 네. 느껴지지만 그게 네. 곧 이내 사라지니까 또 찾게 되고 그렇죠. 또 피우게 되고 네. 이게 바로 끊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몸 안에 이런 기전이 네. 작용하기 때문에 네. 끊기가 힘들다. 근데 보통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참을 수가 있는데 네. 밥 먹고 나서 네. 뭐 매운 거, 기름진 거 네. 먹고 나서 참기 힘들다. 아니면 술 마실 때는 네. 나는 진짜 좀 피워야 되겠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것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제 습관인 것도 있고요. 네. 또 식후에 담배 맛이 좋다 이러시는 분도 맞아요. 계신데 네. 사실은 이 담배가 굉장히 소화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됩니다. 보통 소화가 더 잘 돼 그러시던데. 이 흡연을 하시게 되면요, 예. 이제 위산이 과다 분비가 되고 또 위산으로부터 우리 위를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떨어지게 되고요. 아. 그래서 과다한 위산이 위 벽을 갉아먹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궤양을 일으키는 어떤 세균에 대한 저항성도 같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위궤양이 발생할 위험도가 2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소화를 오히려 더 흡수 방해를 하는 기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공복에 뭐 아니면 기상 직후에 피우는 담배가 특히 더 해롭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나요?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위염이나 위궤양을 발생시킬 위험이 식후 흡연이 더 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담배가 어떻게 얼마나 해로운 걸까요? 이 담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문제고요. 전 세계 사망자의 6명 중 1명은 담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600만 명 정도가 이 담배와 연관되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안에는 4천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또 60여 가지의 발암 물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각종 여러 신체 부위에서 암을 일으킬 위험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 담배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연기가 닿는 부위가 대표적으로 이제 구강, 인두, 후두, 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고 또 다른 장기로도 췌장이라든지 방광, 신장 등에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 안에 들어있는 담배 안에 다른 성분이 일산화탄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몸에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혈관 이상을 일으켜서요. 머리에서는 뇌졸중을 일으키게 되겠고 네. 심장에서는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이제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뭐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네. 모든 장기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담배. 네.
현재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제 담배로 사망한다는 네. 결과가 나와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게 흡연 양에도 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뭐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시는 분들과 한두 갭이 피우는 분들은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몇 년 피웠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흡연 총량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총량이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담배 핀 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병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누정량이 많을수록.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암 경우 가장 많이 좀 담배 피신 분들 걱정하시는 병일 텐데 예.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신다면 이제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한 10배 정도 증가하게 안 된다면 피우는 사람보다 10배. 네. 근데 두 갑을 만약에 피우게 된다. 그러면 25배로 더 많이 이제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혹시 한두 개 피 정도 괜찮지 않을까 네.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최근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그 연구에 의하면은 굉장히 작은 니코틴 양에 간접적으로 또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도 체내에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코 작은 양도 안심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금연을 실천하고 계신 반가운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내가 지금 한 50년 됐지 싶으네요. 18살 때부터 부었으니까 지금 끊은 지가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건 한 50년 거의 50년 넘었지. 70세이니까. 그전에는 그럼 담배를 중간에 뭐 금연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왜 한 두서너 번 실천을 했는데 3일도 못 지나고 실패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막 아이고 내가 이거 끊어가 막겠나 싶고 그래갖고 뭐 이것도 먹는 게인데 그래가 막 휩쓸리더라고요. 담배를 처음 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담배 피는 친구가 있어서 계속 이제 한 펴봐라 이렇게 해서 그 권유를 못 이겨가지고 피게 된 게 중간에 끊지도 못하고 계속 이래 피고 있다가 요번에 뭐 담배 값도 좀 올랐고 몸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풀 데가 없다 보니까 술을 먹으면 이제 몸이 그냥 다음날 바로 힘든 게 느껴져서 근데 담배는 한 까치를 피고 나면은 그게 바로 뭐 몸에 와닿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도 담배를 이제 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뭐 패치도 붙여보고 뭐 껌도 씹어보고 전자담배도 그때는 금연 보조제로 이제 그때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게 다 실패를 했었어요. 혹은 흡연자가 조금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죠. 그때는 그냥 심리적으로 금단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손도 진짜 떨리고 멀쩡하다가도 심리적인 문제 때문인지 손이 막 달달달 떨리면서 다리도 떨리면서 저걸 나에게 권유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러면서 아, 이렇게 젊은 나이부터 금연을 시도하고 계시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예.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성공을 하시는 보다 못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죠,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것이 금연인데 그래도 시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실제로 금연에 성공하기까지 여러 번의 금연 시도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한 몇 번쯤 만에 성공하시나요? 많이 어떻게 보면 10번 이상 시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금연 연구에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흡연을 쭉 하시던 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 그리고 성공하지 않은 분들 네.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뭐가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니까 하나는 금연 시도 횟수가 성공한 그룹에서 더 많았습니다. 평균 7회 이상이었고요. 7회 이상. 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금연 상담을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그래서 평균 2회 이상 받으셨던 것으로 그렇게 되었어. 굉장히 이제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보통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누정량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루 한두 개비보다는 언제부터 피워서 총 내가 피운 그 담배가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결국은 관건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중요한 또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에 그
처음 접하게 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네. 어떤 뉴스에 뭐 초등학생부터 피웠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놀라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 뭐 10년간 정도의 자료를 보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데 네. 오히려 청소년 시기에는 처음 담배를 접하는 시기가 자꾸 빨라져서요. 13년도 자료에 의하면은 13.5세. 아, 2013년 자료를 13.5세. 네. 예. 그래서 갈수록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는 성인은 그 점점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네.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인 흡연보다 청소년 흡연이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의학적으로도요? 그렇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라면 한창 성장하고 발육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요 장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크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인데 보통 이제 담배를 피웠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를 했을 때 담배를 한 학생들이 평균 키가 한 2.5cm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2.5cm 네. 작다. 예, 크네요. 네, 관심이 있으니까 중요한 차이가 부분이. 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울증,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서 우울증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때 피우면 그것을 끝나지 않고 보통 계속 피게 되니까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총량은 많아지고 그래서 갈수록 더 그 폐해가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흡연도 문제지만 또 여성 흡연도 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남성 흡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여성 흡연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씩 더 드러나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10년 정도 자료 보면 2001년도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흡연율이 60%대에서 이제 13년도 자료 보면 거의 40%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여성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전체 흡연율이 여성은 5.2% 정도였는데 13년도 6.2% 오히려 조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의 흡연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불임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성 같은 이제 임신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임신 중에 흡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연 유산할 확률이라든지 태반 조기 박리 그리고 저체중 출생이라든지 기형 발생 위험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청소년 흡연, 여성 흡연,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간접 흡연입니다. 네. 요즘 뭐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도 간접 흡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지금은 우리가 직접 흡연뿐 아니라 간접 흡연에 누구라도 다 노출이 된 상황인데 이게 왜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은 직접 담배를 피지 않는데 네. 이게 담배가 결국은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은 조금 더 작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배우자인 경우에 뭐 남편이 피신다 그러면은 아내분의 경우에는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30%더 높아지고요. 심장병 같은 경우는 40%까지도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 발생률이 2배 정도,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5배 정도까지 발생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막 집안에서 막 피우셨어요. 심지어 막 침실에서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TV 보면서 항상 뭐 영화 보면서 피우시고 그러셨지만 요즘에는 집안에서는 잘 안 피우시잖아요. 네. 다 바깥에서 피우고 들어와도 사실은 이렇게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고 봐야 되나요? 조금 몸에 남아 있는 것이 아까 뭐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작은 양도 네. 무시할 수 없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아빠의 건강이 가족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랜 기간 담배 노출된 분들, 흡연 기간이 긴 분들은 그게 뭐라 그러지? 잔기침. 네. 감기도 아닌데 네. 기침을 그냥 잔기침, 마른 기침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호흡이 좀 짧거나 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게 이제 담배를 피신 양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년 이상, 하루에 한 갑 이상 정도 되셨다든지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질병, 특히 호흡기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폐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폐의 모양이 이상이 생겼는지, 뭐 폐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슴 X선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네. 정밀하게는 CT를 통해서 알 수가 오, 있습니다. 하얀 게 보이네요. 네, 이게 폐 종괴 덩어리인데 이제 폐암에 의심되는 경우고 30년간 한 갑 이상씩 매일 담배를 피신 여성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또 잘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도에 염증이 생기고 기도가 좁아지고 그래서 기류 폐쇄가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폐 기능 검사를 하고 계신데요. 최대 흡기 호기를 반복을 해서 검사를 측정을 하면 그 결과를 보고 그 질환이 있다 없다 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할 때 비슷한 거 하잖아요. 예, 예.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예,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 보통 이런 그 폐기능 검사, 또 흉부 CT, 또 간단히는 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발견하게 네. 되는 거군요. 예. 근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특히 엑스레이 검사를 하면 뭐 수십 년 피웠고 나는 뭐 한갑 이상이지만 폐 사진 보면 완전 깨끗해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난 담배 체질인가 봐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담배 피셨다고 모든 분들이 다 폐암이 생긴다든지 병이 걸리는 건 아닌데 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이 흡연에 대해서 바람 작용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별로도 다르고 네. 성별로도 차이가 나서요. 예를 들어 여성인 경우에는 남성과 같은 양의 흡연을 하더라도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1.2배에서 2.7배 정도까지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취약하다 남자가 네. 여자가 남자보다. 네. 근데 분명한 건 한 네. 90%가 폐암이 금연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나 괜찮아 하고 피시지 마시고 네, 금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올해 금연 결심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과도기에 거치는 과정, 전자담배를 또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는 전자담배도 해롭다 이런 뉴스를 듣기도 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가짜 담배라고 생각하게 네.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역시 니코틴 들어있고요. 그 이외에도 카드뮴, 납, 니켈 같은 중금속도 들어있고 네. 니트로사민 같은 이제 암을 일으키는 물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롭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카트리지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담배하고 전자담배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게 비슷하다면? 네, 이제 니코틴을 담배 같은 경우에는 기체로 연소를 시켜가지고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되고 근데 네. 그런 연소 과정 중에서 보통 바람 작용이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전자 담배 같은 경우는 기체를 시키지는 않는데 네. 액체 상태의 어떤 공기 방울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소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해로운 분명 물질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역시 해로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금연하는데 전자담배가 그러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네. 전혀 안 되는. 네. 전자담배는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렇다면 다른 금연 보조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있죠? 패치, 껌도 있고. 예, 그렇게 많이들 보조제를 활용하시던데 네. 실제 도움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연 보조제 말 그대로 금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니코틴을 몸에서 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비된 도파민을 원하게 되는데요. 금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금단 증상도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해서 네. 니코틴의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패치를 붙인다든지 껌을 씹는다든지 사탕을 먹는다든지 함으로써 이제 니코틴 공급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담배보다는 더 작은 양의 것을 지속적으로 주는 거고요. 네, 성공률 17%. 네. 이거 좀 어려운 용어가 있네요. 네. 부피로피온, 네. 바레니클린. 네, 약물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도와주는 약물인데 네. 이 약물들은 이제 인체에 흡수가 되어서 내려가서 니코틴 수용체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금단 증상도 줄여주고 흡연 욕구를 조절해주기 때문에 네. 역시 금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약물은 뭐 먹어야 되는 거 복용해요? 네,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금연 약이 있네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런 보조제도 네. 약은 당연히 처방을 받아야 네. 될 것 같고 네. 다른 것도 어떤 그 전문가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까? 패치라든지 니코틴 사탕, 껌 같은 것은 처방 없이 시중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약 같은 거나 이런 뭐 패치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 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나요? 예, 패치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붙이는데요. 네. 적어도 한 달, 2달
4주에서 8주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디에 붙여요? 예, 죽도 뭐 팔이라든지 보통 팔로 그래서 한 군데만 붙이면 발진이라든지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파스 조금 그런 같으니까. 그렇게 붙이면 전신적으로 흡수가 되어서 네. 결국은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약물 같은 경우에는 12주 혹은 24주 정도 복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조제도 보니까 니코틴이 뭐 양이 적긴 하지만 흡수가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 전자담배는 니코틴 양이 많아서 당연히 해롭다고 하셨는데 금연 보조제도 니코틴이 흡수가 되네요. 네, 흡수가 되는데 네. 아까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발암 물질, 다른 물질들하고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그 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 여기 순수화시키면 니코틴 대체요법 같은 니코틴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를 맞춰줌으로 해서 그 담배를 찾지 않도록 네. 그 욕구를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욕구 조절을 해준다. 그럼 이런 보조제나 아니면 약물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네, 감수해야 될 부작용. 네, 약물 무슨 약물이든지 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역시 금연 보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패치 같은 경우 붙이면 이제 발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구역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패치도요? 네, 먹는 사탕이라든지 여러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부피로피온 같은 약물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이 온다든지 입이 마르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레니클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악몽을 꾼다든지 오. 네. 그리고 또 메스껍다든지 그런 증상은 있을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왜 금단 증상이라고 해서 네. 갑자기 하던 걸 안 하면 뭔가 이상이 있죠. 네. 그러니까 흡연도 끊게 되면 금단 증상이 있죠. 맞습니다. 이제 금단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약물을 장기간 복용을 하다가 끊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몸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증상들이 되겠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 니코틴이 아까 도파민의 분비를 도와줘서 기분을 좋게 하고 네. 긴장을 이제 풀어주고 그런 역할을 하던 것이 이제 끊겨지니까 반대로 짜증도 나고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런. 네, 그런 증상도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증상들은 일주 이내에 보통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요. 한 2주 정도까지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반대로 네. 또 불면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다든지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대부분은 4주 이내에 이제 호전이 되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이 흡연에 대한 욕구, 피우고 싶다. 갈망. 네. 아니 1주에서 4주까지 이런 금단 증상이 네. 나타난다는 얘기는 반대로 요 시기만 잘 넘기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시기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이런 금단 증상 1주에서 4주까지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요거를 좀 잘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 네. 고안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럴 때는 이제 휴식도 취하고 맑은 공기를 쐬면서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긴장이 될 때 심호흡. 이제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심호흡하시는 것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로 가는 혈류가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두통이 4분 중에 1분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물도 많이 마시고요. 네.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변비가 생긴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금연하게 되면 장 운동이 조금 느려집니다. 그래서 소화도 조금 덜 되고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신선한 공기 마시며 산책하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 그럼 이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연뿐 아니라 다른 내 신체도 건강해지니까요. 네. 예. 근데 사실 담배를 끊으신 분들 또는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끊으니까 살이 쪘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제로 체중이 는 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간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체중하고 흡연 또는 금연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사실 관계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이 니코틴이라는 것 자체가 체내의 기초 대사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온도 올라가고 근육 긴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실 소비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금연을 하게 되면 같은 양의 음식을 드시더라도 더 에너지 사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경향이 있고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금연을 하면 조금 더 찐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네. 금연에 대해서 이게 흡연에 욕구가 있으니까 그걸 대신 다른 음식으로 뭐 단 것도 드시고 네. 여러 가지 음식을 더 많이 섭취를 실제로 또 좀 더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중이 보통 평균 한 2, 3kg 정도 증가는 하는데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이제 담배를 하게 된다, 계속 한다면 그 위험도 더 커지니까 사실은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아니고요. 또 오히려 이제 담배를 하시면서 금연을 하실 때 식이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 조절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이제 딱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고 네. 군것질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식이 조절을 하시게 되면 금연 성공률도 1.8배 정도 더 좀 많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금연을 하는데 식이 조절을 하는 그룹, 하지 않는 그룹을 해보니까 하지 않았을 때는 평균 1.6kg 정도 체중이 증가를 했는데 네. 식이 조절을 하니까 2kg 정도 감량이 된. 그럼 교수님도 임상하시면서 이제 환자 네. 보시면서 그런 식이 조절, 금연 치료의 식이 조절도 해주시는 거죠? 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도 정 안 된다. 네. 그러시면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간간히 껌이나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는 붙여놓는 거 껌이라든지 사탕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제. 네. 도 도움이 된다. 담배를 사실 돈 때문에 끊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금연 치료 자체도 사실은 비용이 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보험이 적용된다고요? 언제부터인가요? 예, 이제 곧 설인데 설 네. 마치고 25일부터 이제 건강보험이 금연 치료에도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12주 정도 이내에서 6회까지 상담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2월 25일 이후에 네. 방문 등록하시면 되고 네. 12주 기간이면 몇 달인가요? 석 달인가요? 네. 6회 그래서- 이내 상담 지원. 네, 네. 금연 보조제 같은 경우 4주 이내에 30% 많게는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 적용이 아직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니코틴 패치를 처방을 받으신다면 네. 12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만 원 정도 되는데 적용이 패치가 저렇게 비쌌어요? 네, 보험이 안 되고 네. 이제 12주 3개월 정도 양인데 근데 이제 적용을 받게 되면 2만 원 선 정도까지 가까이 예. 떨어지게 되고요. 또 바레니클린 경우도 사실은 36만 원 정도로 이제 적지는 아유, 않은. 뭐 금연하려 해서 돈이 많이 들었네요. 네. 그죠? 근데 사실 담배값이 올랐기 때문에 더 담배값이 많이 드실 텐데 그래도 적지는 않은 돈인데 예. 이거를 이제 적용을 받게 되어서 15만 원 선, 그래서 월 한 5만 원 정도 네.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1회 처방 가격이에요? 아니요, 아니면 12주를 12주 보통 안에. 치료를 아. 받으신다고 생각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본인의 결심 물론 힘들지만 사회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금연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댁에서는 금연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네. 표정이 좋으신 분도 있고 안 좋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없으셨어요? 남편분 얘기도 좋고 가족 얘기도 좋고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인 여자분 중에서 그 담배를 한 대학교부터 핀 것 같대. 지금 근데 연세가 한 어느 정도? 지금 한 40대 초반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담배를 오래 피다 버려서 그런가 지금 아직 아기가 없거든요. 네. 근데 아기가 없는데 그 보면 이제는 한 번씩 만나다 보면 담배를 뭐 남자분 같이 뭐 길게 뭐 땡긴다 이런 거 아니고 아니고 조금 피다가 하고 뭐 이제 우리가 만약 산에를 간다 네. 그 등산을 가다 보면 또 이제는 또 화장실에 잠시 갔다가 산에서 금방 피우시면 안 돼요. 산에 안 피고 화장실에 가서 잠시 피는데 예. 그래 길게 안 피고 조금씩 이제는 푸는데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아기가 없어요.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요. 예. 근데 아기가 꼭 보면 건강한 거 몸은 건강해 부부가 건강한데 그 원인이 이제 담배 때문에 그런가 궁금하고요. 네. 만약 지금 끊는다 하면서도 지금 못 끊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끊으면 40대가 조금 넘어도 네. 이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네. 산부인과 전문의는 아니시지만 아니 그건 아니지만 자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흡연이 분명히 또 여성에 있어서 불임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불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선생님을 찾아가신 게 좋겠고 그것이 원인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제 담배를 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흡연이 꼭 불임으로 연결되진 않지만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네. 사실이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예.
혹시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담배를 하루에 한 3갑 넘게 피워요. 지금도 그렇게 피우세요? 네. 연세가 한 어느 정도? 50대. 남성분. 네. 네. 근데 이번에 건강검진을 가서 이 검사를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어요. 피검사에도 아무 이상이 없고요. 혈액 검사 이상이 없으셨고 네. 사진도 찍어 보셨어요. 예, 사진도 찍었는데 그렇게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폐 사진 안 찍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안 찍어 보셨어요? 안 찍어보고 그냥 기본적인 검사 건강검진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크게 별로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게 꼭 폐 사진을 찍고 이래야지 그게 나타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맞아요. 혈액 네. 검사로는 지금 이상이 없으셨다 그랬거든요. 네. 일반 혈액 검사로 이렇게 흡연 때문에 나타난 영향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타난다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흡연이 각종 장기에 다 이상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폐 쪽에 이상이 올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폐암이라든지 만성폐쇄성 폐질환 경우에는 엑스레이만으로 특히 폐암 초기인 경우에 잘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고위험군, 즉 나이가 55세 이상이면서 30년 이상 매일 한 갑, 만약에 3갑을 피웠다면 10년 이상만 돼도 그런 양이 되겠고요. 그런 고위험에 속하신 분들은 증상 없어도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이제 매년 검진 CT, 저설량 CT를 찍었을 때 결국은 폐암 사망률이 20% 정도 낮춰졌다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엑스레이, 가슴 엑스선 사진을 검사해 보시고 괜찮다 하더라도 CT까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CT까지 찍으면 웬만한 그 작은 부분이라도 발견이 다 됩니까? 폐와 같은 경우? 네, 폐에 생긴 어떤 모양의 이상들, 뭐 폐암 초기라든지 결절 이게 0. 몇 센티미터, 1cm 이하까지 네. 보통 다 발견이 됩니다. 그럼 지금 괜찮으시지만 그래도 검사 추가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금연 참 매해 결심하지만 잘 안 되는 네. 계획 중에 하나인데 네. 2015년 올해만큼은 꼭 끊고 싶다. 잘 실천할 수 있는 노하우, 중요한 방법, 요령 알려주시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들이 결심을 하셨을 때 분명히 어떤 동기가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마음, 초심을 네, 초심. 잊지 말자. 네. 예.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담배 사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담배값 올라서 네. 그 돈 모으면 한 달이면 얼마다? 13만 5천 원. 네. 그래요? 네네. 계산을 제가 지금 해봤는데. 4,500원으로 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계산. 1년이면 160만 원이 넘거든요. 오. 이제 그거를 모아서 저축을 크게 적어놔야 되겠다. 눈앞에 보이게. 네, 저축을 하시고 네.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가 당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그럴 때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요. 또 식후 담배 당기실 때는 오히려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담배가 생각이 난다면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시면서 가족 사진 같은 거를 뭐 사무실이라든지 어디 또 지갑이라든지 여러 군데 놔두시고 보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더 생각나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금연을 더 의지를 다지시고요. 네. 또 이제 공식적으로 예. 이제 내가 다 금연 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도와주고 네네. 예, 그런 분위기를 좀 안 만들어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금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금연 증상이 일어나면 금단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초조해지고 신경질도 잘 나고 그러면 본인도 힘드시지만 사실 주변 분들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왜 저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미리 내가 이제 금연을 시작한다 혹은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내가 좀 이상할 수 있다. 평소와 다를 수 있는데 금연 중이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해달라고 하시면 조금 더 서로 편안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공표를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네, 지키게 맞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네. 예. 아니면 아예 벌금 제도를 네. 그러니까 나 피우면 얼마 벌금 네. 내고 그러니까 돈이 아까워서라도 금연하시는 분들 네. 계시더라고요. 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금연 기간이 얼마나 돼야 내 몸속에 이렇게 축적되는 니코틴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게 좀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네, 저희 니코틴 같은 경우는 한번 흡수된 것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3일 정도 걸리는 3일? 것으로. 네. 일단 우선 그 정도 되고 이제 몸에서 니코틴 빠져나가면 네.
기분도 좀 더 상쾌해지고 옷에 배어 있는 냄새들도 빠져나가고 미각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폐 기능도 향상이 되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심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반 정도로 줄고 10년 정도 지나면 폐암이 생길 가능성도 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이런 3일, 3개월, 1년, 10년 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런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뭐 이 시간도 아마 지금도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침 식후에 또 휴일인데 담배 피우고 싶다라는 이 욕구를 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팁을 한번 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담배가 생각날 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요 참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계속 피우고 싶을 것 같지만 네. 5분 정도만 5분만? 참으면 네, 참으시면 네. 보통 그 욕구가 조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참으시고 혹은 물을 들이키신다든지 껌 씹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신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조금 더 한번 시간을 내셔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을, 그러니까 내가 과연 네. 담배를 계속 피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연 치시면 수십 가지의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뜹니다. 그래서 금연 일지를 적을 수도 있고 지금 담배를 이대로 피면 내 수명이 얼마나 단축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중간에 보시고요.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금연을 중단한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거, 회복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단 나의 건강이 되겠고요. 네. 또 생명이 더 연장이 되니까 시간이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나와 또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귀하게 쓰여질 수 있을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더 좋은 삶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네.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래, 결심했어. 이래서 이랬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확연하게 비교하면서 보여줬던 프로그램이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흡연을 했을 때 또는 금연을 했을 때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는 네. 것도 금연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예. 자, 2015년 올해는 여러분 모두 금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산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김기호 교수 모시고 성공적인 금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